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성질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런데 이 성질이 또 다른 조건에서는 더욱 크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숫자들이 단순한 규정이 아닌 자연 법칙이 허락한 최소한의 약속임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토대로 때로는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단원, 뉴턴 운동 법칙 2편, 운동의 표현과 등가속도 운동 공식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알아볼 그 요소는 변위라는 물리량이에요. 이 변위라는 물리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거리에 대응되는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변위와 이동거리의 차이점을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는 점을 P점이라고 하고, 물체가 운동을 끝내는 점을 F라고 했을 때 물체 3개가 각기 다른 경로로 이동한다고 합시다. A 물체는 이 길이 10m라고 해보고, B의 물체는 5m를 이동한다고 하고, C의 물체는 20m의 경로를 이동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이 물체들의 이동거리와 변위를 비교하라면, 이동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 이동한 길이, 거리, 그런 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동한 길이가 C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A, 제일 짧은 게 B. 앞으로 이동거리는 기호를 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표준 단위가 미터겠죠. 그래서 이동거리의 경우에는 C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 순으로 대소 관계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변위란 무엇이냐? 변위라는 것은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위치의 변화, 운동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 변화이다 보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거리. 변위는 앞으로 기호를 D라고 쓸 거고요. 변위도 위치의 변화이다 보니까 거리 차원이겠죠?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네. 세 물체의 변위를 비교하자면, 세 물체의 운동 시작점 P, 운동 끝점 F 똑같고, 그 운동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거리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래서 변위는 A, B, C 모두 같습니다. 네. 값은 5m만큼 크기가 같겠죠. 다만 여러분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변위라는 개념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따져주는 물리량이라는 거. 이 경우에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물체가 움직이는 변위의 방향이 북쪽과 동쪽 사이를 가리키는 북동쪽 방향이겠네요. 따라서 변위를 정의하려면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 변위는 방향 정보를 따지는 물리량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보통 물리학에서는 수평선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변위가 플러스, 네, 그렇게 부호를 설정을 해주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변위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운동의 표현 물리량 속력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속력이고 여기에서 새롭게 공부할 속력에 대응되는 물리량은 속도예요. 네, 속도와 속력은 사실 거의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살아가면서 쓰는데 물리학을 공부할 때에는 엄밀히 다르다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속력의 경우에는 물체가 어떤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소요된 시간을 나눈 값을 속력이라고 정의했죠. 시간 변화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은 기호를 V라고 썼고 단위는 시간이 세크, 거리가 미터, 그래서 거리 미터를 시간 세크로 나누었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렇다면 속도는 무엇이냐? 속도는 속력과 마찬가지로 기호를 똑같이 V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도 물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되는 시간 동안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다른 표현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동 거리에 대응되는 또 다른 거리의 표현 요소가 우리 아까 공부했던 변위였죠. 네, 그래서 속도는 변위를 시간 변화로 나누어서 정의하는 물리량이에요. 여러분, 변위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따진다고요? 네, 방향. 따라서 속도의 경우에도 방향을 따져주기 때문에 속력 V랑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릴 겁니다. 네, 속도도 변위를 따라 방향을 따진다는 거.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겠죠. 변위 단위가 미터이고 시간 단위 세크니까. 네, 속도도 방향을 따져준다. 다시 말하면 부호 설정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물체가 운동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하는데 10초가 소요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각 물체의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 보자면 A의 속력은 10초 동안 이동 거리가 10m였기 때문에 10분의 11m/s가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A는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변위가 5m였죠? 네. 그래서 0.5m/s. 그리고 속도, 방향 따져주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북동쪽으로 움직이죠? 여기 이제 북동쪽이라고 방향까지 함께 언급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D의 경우에는 속력이 D는 10초 동안 5m 이동했으니까 0.5m/s. B의 속도는 B도 변이가 5m였죠? 그래서 얘도 0.5m/s이며 역시 방향 북동쪽을 향합니다. C는 10초 동안 20m를 이동했기 때문에 속력은 10분의 20에서 2m/s가 나오고, 속도도 이제 A랑 B와 똑같이 변이가 5m이기 때문에 0.5m/s. 방향은 역시 북동쪽으로 같아요. 네, 여기까지 속도와 속력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시간거리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시간거리 그래프는 통합각 때도 했으니까 여기에선 시간 위치 그래프라고 정해보고 이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x축이 시간, 그 다음에 y축이 이제 위치가 나오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읽어야 할 그래프의 정보는 기울기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 변화 동안의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뭐였죠? 두 글자로? 그렇죠. 변위. 네, 시간 대비 변위. 즉 이 그래프 기울기는 물체의 속도이다. 만약에 y절편이 위치가 아니고 이동거리가 나와 있다면 그래프 기울기가 속력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운동 표현 요소 가속도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우리가 기호를 A로 써왔고 이제 가속도는 정의하기를 시간 변화, 얘도 시간 변화인데 이제는 기호로 써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변화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시간의 변화 동안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따져주는 속도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속도 또한 방향 정보를 따져주는 물리량이라는 거. 그리고 속도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y축이 속도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래프에서 읽어야 할 정보는 기울기 안에 면적 두 개입니다. 일단 기울기부터.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 대비 속도의 변화니까 기울기는 가속도겠죠. 네. 그리고 기울기 안에 면적. 예를 들어 t라는 시간 동안 기울기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 면적은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삼각형의 경우니까 높이 곱하기 밑변이네요. 밑변 시간, 높이, 속도. 속도 미터 퍼 세크에다가 시간 세크를 곱하면 세크 이렇게 소거되면서 미터만 남죠.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변위겠죠. 변위. 여기 y절편이 속도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은 변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가속도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속력이 느려지고 빨라지는 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운동 방향과 물체의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 오른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인 상황이겠죠? 부호를 플러스로 나타냈어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가속도 또한 오른쪽 방향이었대요. 오른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속력의 크기는 가속도라는 것은 아까 정의하기를 속도의 변화라고 했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나중 속도가 얘보다 더 빨라야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는 거니까 그 다음 속도는 처음 속도보다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전히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라면 그 다음 속도의 크기, 그 속력 또한 이렇게 빨라지겠죠. 결국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 물체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의 경우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이제 반대일 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속도는 왼쪽을 향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왼쪽을 향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처음보다 조금 줄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일 때에는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꼭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제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라는 건 앞에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 직선 한 방향으로 올곧죠. 운동하는 물체의 방향도 일정한, 즉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하며,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표현을 세 가지 공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황을 다음처럼 가정할게요. 수평면 상에서 물체가 V0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A, 방향은 오른쪽으로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 물체가 T라는 시간 동안 D라는 변이를 이동을 하여서 나중 속도가 V가 되었다고 할게요. 다시 처음 속력이 V0였던 물체가 A라는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운동을 T라는 시간 동안 D만큼 이동하면서 나중 속도가 V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공식 유도할게요. 첫 번째 공식은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는 여러분 시간 변화 대비 누구의 변화였다고요? 네, 속도의 변화. 이 상황에서는 물체가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v0에서 v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낮은 속도에서 선속도 땡값 이렇게 정의가 되면 t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했을 때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의 가속도와 시간의 곱의 합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에 표현할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 물체의 처음에는 속도의 크기가 v0였고 t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물체의 속도가 v가 됐어요. 여러분, 이 물체 등가속도 운동했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가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일정하게 그려지게 된다면 이게 이 물체의 시간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때 기울기 아래 면적, 이게 뭘 의미했습니까? 그렇죠, 변위였죠. 변위. 변위는 현재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제 윗변은 지금 현재 그래프 y절편이 속도니까 여기 v0만큼의 크기가 윗변의 길이고, 여기는 이제 나중 속도의 크기가 아랫변의 길이. 여기에다가 높이는 시간이네요.
시간은 이 높이 길이가 t로 대응될 거니까 t를 곱해서 이거를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때 앞서 구했었던 나중 속도 v0 플러스 at를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공식이에요. 변이도 방향 따져주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뒤에도 화살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물체의 변이는 처음 속력과 시간의 곱 그리고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에 곱을 합한 것과 똑같다라는 공식. 그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겠네요. t는 v-v0 a 이런 식으로 편의상 화살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t는 여기 t 자리에 더 넣는 거야. 이거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간으로 표현되는 공식이지만 세 번째 공식은 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변이와 속도의 관계로 나타나 있죠. 각각의 공식이 적용되는 문제 상황들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는 어떤 공식이 적용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고,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식을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꼭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방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그래프 6개를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앞으로 그릴 그래프 6개는 전제가 운동 방향이 다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왔다. 이거는 y절편 값이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됐다는 거고, 현재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네요. 이 물체는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 자,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그래프 기울기 올곧게, 그리고 현재 기울기 양수니까 곧바로 서게 그리면 되죠. 곧바로 서게. 자, 똑같은 운동을 시간 변위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여러분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요? 네, 속도. 여러분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게끔 나타내지려면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야겠네요. 다시 운동 방향이 오른쪽, 가속도도 오른쪽.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이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변이의 경우에는 2차 함수로 증가하는 이유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공식에 따르면 변이는 처음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에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의 합과 같았잖아요. 네, 현재 이 상황에서는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변위 자체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서 2차 함수 꼴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가속도가 다음처럼 0 아래에 있네요.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마이너스로, 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이 경우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물체 운동 방향 아까 오른쪽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서 시작을 했나 했을 때 운동 방향 오른쪽. 그러면 얘는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속도가 느려지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한정없이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울기부터 체크합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죠. 가속도 크기, 기울기가 올곧고 방향 누워 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구간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 플러스 그다음에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라서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이 구간 초록색 점 기준으로 오른쪽 구간은 어때요? 오른쪽 구간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크기가 빨라지고 크기가 커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여전히 가속도 방향은 왼쪽을 향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운동 방향은 어때요? 이 초록색 점을 기점으로 오른쪽 구간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 네, 여러분 무조건 가속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운동 방향과 반대라고 해서 한정없이 느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시간 변이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시간 변이 그래프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끔 나타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속도가 오른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양수값이지만 점점 느려지잖아요. 기울기 완만해지고 정점 찍고 다시 왼쪽으로 빨라지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초록색 구간에서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이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구간에서는 속력이 점점 왼쪽 방향으로 가팔라지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속력이 빨라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갈 때 또 굉장히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물체가 운동하는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찾아보아라, 아니면 그 방향, 그런 포인트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이 봐야 될 포인트가 제각기 다르다는 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동 방향의 경우에는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운동 방향을 따졌을 때 물체의 속도의 부호를 봐왔다라는 거 눈치를 챘을 거예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다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의 부호를 따질 수 있는 게 그래프 기울기죠. 그래프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 주황색 지점이네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그 전에는 양수값이었다가 속도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오른쪽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속도 부호가 음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여기를 기점으로 바뀌죠. 플러스 값이었다가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체크한 지점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주황색 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에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힘의 방향에 따라가는 물리량의 방향이 있었죠. 그 물리량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가속도. 따라서 힘의 방향은 가속도 부호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속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너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를 알 수 있죠. 어디가? 바로 그래프 기울기가. 그래프 기울기가 계속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 말은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죠? 선생님이 초록색 체크한 점, 이 점 기준 가속도 부호가 양수, 오른쪽 음수.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점을 기점으로 가속도 기울기 부호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뭔가 힘의 방향이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잘못된 인과관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했다시피 이 주황색 점과 초록색 점에는 그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각각 어떤 것을 보고 방향이 바뀌는지를 꼭 구분하셔서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의 표현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끝났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내용을 알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평균속도라는 개념인데요. 단원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보니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평균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굉장히 문제 풀기가 간단해집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균, 시험을 봤는데 과목 3개를 받고 내가 과목 점수 3개를 다 더해서 그걸 3으로 나누는 이런 평균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에서 말하는 평균 속도라는 건 사실 앞에 이 단어가 숨어 있어요. 특정 구간의. 보통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평균 속도를 체크하는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 평균 속도는 어떤 구간의 평균 속도예요. 구간의. 어떤 구간에 진입해서 물체가 처음에는 10m/s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20m/s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15m/s로 움직인다. 그래서 구간을 통과했다. 이때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주의 줬듯 10과 20과 15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이 L을 통과하는 시간이 T라고 했을 때 다음처럼 정의가 됩니다. 구간을 길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L은 구간 길이, 그 다음에 T는 구간 통과 시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평균속도의 오리지널 형태는. 그런데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는 물체의 평균속도는 이 식에서 비롯된 그 형태가 뭔가 기묘합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설명을 할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물체의 처음 속도가 v0였는데 구간을 통과하는 나중 속도가 v, 구간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이 t였다고 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리고 그 구간의 길이가 기울기 아래 면적 L이라고 할게요. L. 여러분 시간속도 그래프 기울기 아래 면적 변위라고 했습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높이 시간 t 곱하고 이걸 2로 나눠서, 이게 구간의 길이인데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잖아요. 이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여러분 앞으로 평균 속도는 여기 속도 위에다가 바를 나타낼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직선 형태의 기호를 위에다 얹어 놓으면 이거는 어떤 구간의 평균 속도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속도는 구간의 길이를 시간 t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 t가 소거되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구간을 통과하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의 느낌이 솔솔 나는데 이 식은 오로지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물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식이라는 거. 오리지널 형태는 이건데 여기에서 비롯된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나타난다더라. 기억하세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된 등가속도 운동 공식 볼게요. 네,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숫자예요. 뭐 안전거리 그리고 제한속도 이런 애들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이 자연의 언어를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로 번역해 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안전거리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자동차가 V0라는 속도, V라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인지하고 가속 페달에 가 있는 내 발을 브레이크 페달로 옮기기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그 갭 동안 운동하는 거리, 이것을 공주거리라고 불러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고 인지하는 순간 가속 페달에 발을 떼서 브레이크 페달까지 가는 동안 진행한 거리. 가속 페달을 뗐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관성에 의해서 V라는 속력으로 등소운동을 하는 구간이겠죠. 물론 마찰이 없다는 전제 하에 브레이크 페달 밟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면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난 이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어서 속력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왜요?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 오른쪽 플러스 방향과 힘의 방향으로 동기화되는 가속도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앞서 공부했죠?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 서로 반대라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이때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것을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속도 그래프로 또 확인해 볼게요. V라는 속도로 움직이던 자동차가 공주거리 동안 이동하는 것 나타내는 거, 이 직사각형 면적이 공주거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나서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길이, 이거는 제동거리. 이렇게 시간속도 그래프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주거리 동안 등속운동하는 이유는 힘을 받고 있지 않는 관성에 의한 구간이고, 제동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은 속력이 느려지는 이유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구간이라서 속력이 느려진다. 이때 제동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 거리 D는 가속도의 2배를 곱한 값과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에 의해서 나중 속력, 여러분 나중 속력이 0이죠?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V 제곱,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했던 거 보시면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방향을 따져주는 애들이에요. 물론 제곱을 한 것은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시간이라는 것도 항상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0.5 차원의 것이다 보니까 플러스만 따지는데, 이런 것들은 다 부호를 따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A랑 T에 부호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A의 경우 제동거리를 운동하는 동안은 가속도가 어때요? 기울기가 누웠죠. 기울기가 음수값이죠. 즉 여기에다가는 그냥 A만 딱 하면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리는 어쨌든 정지하는 동안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는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라서 그냥 T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다음처럼 EAT가 V제곱과 같다. 결국 제동거리는 처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정지하려는 어떤 변화를 거부하려는 이런 성질은 무언가의 제곱에 증폭돼서 커진다. 그게 이제 속도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변화를 거부하는 성질, 이 관성이라는 것은 질량의 선형비례했지만 이 또 변화를 거부하는 성질,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따라서 속도가 조금만 증가해도 멈출 거리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는 최소한 앞차와의 간격을 정지거리만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한 속도라는 것도 단순히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멈추라고 했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적당한 속도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천천히 가는 사람은 앞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여백을 살필 줄 알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살필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느림의 태도는 도로 위를 넘어 세상이 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자동차와 관련된 의미를 공부했으니 자동차와 관련된 혁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해요. 우리는 보통 혁신이 굉장히 빠르고 극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진 않았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자동차, 이 모델 T가 포드에서 발표되었을 때가 1910년이었어요. 뭔가 1910년 포드의 모델 T가 나오고 그 이전까지 대중교통으로 애용했던 말, 이게 싹 다 대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모델 T가 1910년에 나오고 거의 10년 동안 1920년까지 말의 수요는 끊이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리우는 전기차, 이것도 사실 뭐 얼마 안 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전기차는 사실 1800년대에 오히려 내연기관 차보다 더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족한 충전 인프라, 그리고 낮은 충전 효율, 그리고 부족한 시장 준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의 중심이 되지는 못했죠.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이처럼 기술은 먼저 등장하지만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와 시장은 큰 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이라는 건 단숨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느린 변화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계획이나 다짐의 순간은 문득 찾아오는 거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들은 되게 느릿느릿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혁신 또한 이 조급함이라기보다는 느린 변화 속에서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나의 인생에서도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속도를 지키면서 여백을 살피고 그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그 시야는 우리를 빠른 성장이 아닌 바른 성장으로 이끌며 느린 게 꼭 늦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승기의 슬로우 스타터를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